시간에는 그 실제로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과제 겸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한 것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학기 말에 완성해가는 뭐 그런 과제로 삼을 거기 때문에 시험을 두 번 본다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의 과제를 시작해서 학기 말에 완성되는 시험 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설교문의 논리적 구성에 일반적인 글 논리를 구성하는 그 방법으로서 제시를 했는데 그 보시죠. 설교문의 논리적 구성의 예, 서술 방법 이렇게 해서 1번 처음에 1, 2, 3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일반적으로 서술하기로 해요. 이것은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 2, 3 서론, 본론, 결론 할 때 1의 끝부분, 2의 끝부분, 3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논지가 반복되게 해요. 논지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전체적인 주제를, 전체적인 주장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론 마지막에도 나오고 본론 마지막에도 나오고 결론 마지막에도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논지가 그렇게 반복되더라도 글자가 똑같을 정도로 동일하게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번 서론의 마지막에 나올 논지는 문제 제기의 맥락에서 그리고 그 2의 마지막에 나올 논지는 서론에서 제시된 논지, 문제 제기가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성경적으로 새로워진 해석과 결론이라는 맥락에서 그 다음에 3회 마지막 나올 논지는 문제 제기와 성경적 해석, 이거 본론이죠. 이런 걸 거친 결과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적응하는 윤리적 권면과 결단의 맥락에서 서술해라.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서론에 제시된다면 지금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성경 안에서 만약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할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 야곱이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버지도 그런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보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드라마에서 당신들은 조역이자 악역을 했고 나는 그렇게 해서 주인공으로서 붙잡혀 가서 총리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함께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큰 하나님의 틀에 들어갈 때 누가 용서하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건데 내가 어찌 하나님 대신 심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냐? 이런 식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사적 맥락에서 해소시키는 거죠. 그게 단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말았다, 용서한 사람의 공로와 못한 사람의 뭐 이런 분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 1번에서는 서론에서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용서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들어간 다음에 1 마지막에 용서의 주제, 용서가 문제라는 논지를 제시한 다음에 2에 들어가면 창세기 50장 본문을 만약 택했다면 거기에서 요셉과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형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구원사와 섭리 맥락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하는 맥락으로서 앞으로의 과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용서를 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고 나서 3에 들어가면은 현재 이제 용서하지 못할 많은 과제들,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죠. 거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에 근거해서 용서의 권면, 청유 이런 걸 전하게 되죠. 이것이 1, 2, 3 이런 식으로 가서 1, 2, 3 마지막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 용서와 관련된 논지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문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선택하되 사건 줄거리 내용을 전하는 내러티브를 제시한 다음 그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의 내러티브를 성경에 찾아 제출하는 방식. 그래서 사건 내러티브, 줄거리 내러티브, 해석의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줄거리 내러티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을 고생을 했던 얘기를 쭉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에 대한 해석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셨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이것을 짝짓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서냐 하느냐 못하느냐 있는 상황에 있는 당신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물으면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교의 구성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서로는 문제 제기와 논지, 현재 문제가 되는 이야기와 논지, 그 다음에 2번 권위 있는 본문을 통한 결론 추구. 그러니까 성경 본문 중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의 소문자 내러티브는 요셉의 내러티브,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문자 내러티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들을 용서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대문자 내러티브. 그래서 그 다음 큰 3번 처음에 문제 제기와 본문 통과 과정 그렇게 해서 결론을 요약 반복하고 약간 반복한 다음에 줄거리를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권면, 청유, 명령 이런 식으로 설교의 결론을 짓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량은 뭐 A4 2 내지 3,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로 해서 평소 좋아하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의 주장, 그 주제, 논지를 설정해서 뭐든지 써서 일단 보내시면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신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학기 말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자, 1, 2, 3 1. 이 시대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은 다 황폐해지고 말 것인가? 부모들로서는 별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일어서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논지의 마지막은 어떤 과제와 의문문으로서 논지가 일의 마지막에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조금 전에 창세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했죠. 요셉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잖아요. 가장 영특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장 사랑하던 아이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죽은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랜 세월 후에 생각지 않은 시간에 돌아와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가족 모두를 데려다가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IT 문명 속에 세속 문명 속에 아이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어찌된 게 지금 IT로 따지면 세계의 가장 첨단 앞서가는 게 한국이에요.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음란 사이트 때문에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앞서가는 중요한 이유는 뭐 인터넷이나 IT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비슷하게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높이 들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시더라. 그게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에 희망이 없고 어렵긴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이 IT의 구덩이, 이 인터넷 중독의 구덩이에서 언젠가 끌어올려서 높이 들어쓰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뭐 이런 방향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이걸 해서 일주일 내로 일단은 간략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보내는 건 전부 이메일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과제에 대해서 답장을 일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하더라도 일단 하면 무엇이 문제다, 무엇을 고쳐라 이런 답장을 드리면서 이후의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